영어도 어차피 기세다. 기세로 밀고 나가야 된다. 자신감 충전해서 다음날 그 인도 동료한테 가서 이 발음 아니고 이렇게 말해야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영어, 일, 집, 여행이라는 키워드로 한 모호를 가신다면 목표를 좀 설정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영국 제도, 편의상 이제 영국 워홀로 부르겠습니다. 유경험자 발표를 하게 된 배지호입니다. 저의 워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이제 영국 워홀 가이드라인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을 왜 선택을 했냐? 학생 신분이라면 이가 너무 비싸고 사람들 많이 가는 호주나 뭐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 많이들 드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호주를 이미 여행을 통해서 갔다 온 경험이 있었고 캐나다는 추첨제라서 제가 가고 싶은 타이밍에 딱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서 저의 그 리스트에서 좀 제외됐었습니다. 영국 워킹 홀리데이를 간 이유가 여행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영국을 좀 베이스 캠프로 이제 삼아가지고 이제 뭐 미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뭐 유럽도 가고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가려고 영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타임라인을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워홀을 가신다면 목표를 좀 설정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타지에 가게 되면은 일단 심리적으로 외로움이 이제 좀 굉장히 강하게 한 번씩 훅 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목적이 흐릿해지면 아, 여기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쉽기 때문에 좀 설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자유, 여행, 청춘을 만끽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여행에 초점을 둬서 이제 뭐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비자 신청부터 그 출국한 날까지는 총 4개월밖에 안 걸렸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제 비자 시작일은 2024년 8월 1일이었는데 저는 약 30일 정도 늦게 이제 출국을 하였고, 한 번의 이사와 두 번의 이직을 하였고, 또 홀리데이와 오프 스케줄을 많이 이용해서 여행을 정말 소위 미친 사람처럼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갔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목차를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저는 많이들 궁금해하실 이제 영어, 일, 집, 여행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어 공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간혹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인 회화 공부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영국에서 어학원을 다닐 생각이 있다면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학원 비용이 너무 세니까 그걸 패스하고 바로 현지 생활에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사전에 공부를 해주시는 게 고생을 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시에 인스타로 이제 좀 아라니 잉글리시라는 걸 통해서 처음 이제 회화를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그 컨텐츠가 되게 너무 다양하고 재밌어서 저 초반에 이제 영어 훅훅 이렇게 익숙해지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보시면 브리티시 톡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영국인 튜터들이 모두가 이제 영국인 튜터라서 이제 화상 영어를 통해서 저는 한 출국 전에 5개월 정도 계속 입특기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화상 영어가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한 이유가 사실 저희가 외국인 얼굴을 보면은 이게 저희 한국 사람은 영어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을 딱 보면 이렇게 하얗고 아니면은 굉장히 이국적이고 우리 한국 사람과 다른 생긴을 보면은 갑자기 훅 이렇게 당황해서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몸이 굳는 그런 현상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저는 사전에 예방하고 싶어서 그런 훈련을 그 선생님과 계속 이야기를 했어서 내 선생님이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좀 비슷하게 생기셨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출국 한 달 정도 학원에서 IELTS 공부를 했었습니다. 영국 5월 가는데 IELTS 성적은 필요 없으나 저는 좀 전반적으로 뭐 듣기 말하기 뿐만 아니라 읽고 쓰는 것까지 좀 고루고루 연습을 하고 싶어서 한 달 동안 좀 빡세게 영어 공부를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영국에 도착해서 영국 발음에는 좀 사실상 어려움은 없었는데 간혹 가다가 인도 발음에 한 번씩 당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뭔가 괜히 위축되고 내가 영어를 못하나? 네가 못하는 거야? 내가 못하는 거야? 뭐 누가 문제야? 약간 이런 식으로 집에 가서 많이 좀 자책도 하고 뭐 우울했던 적도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영어도 어차피 기세다.
기세로 밀고 나가야 된다. 자신감 충전해서 다음날 그 인도 동료한테 가서 이 발음 아니고 이렇게 말해야지. 이게 영국 발음이잖아. 이런 식으로 제가 맞받아치면서 조금 자신감을 채우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해외에 나가실 때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 새로운 언어고 저희는 한국어 쓰는 한국 사람이니까 틀리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영국에 도착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영국 사회와 문화와 그 영어에 되게 좀 빠르게 흡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예시를 먼저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와 비슷하게 워홀로 오셨던 20대 후반 여성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저랑 같이 한 1년 반 정도 이제 잘 지냈는데 그분은 진짜 영어를 하나도 못 하신 거예요. 진짜로 여기 영국에서 1년 반 동안 어떻게 지내신 거야? 싶을 정도로. 정말 저를 만나면은 뭔가 주문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컴플레인 걸면 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서 저보고 해달라고. 저 해줄 수 있는데 사실 영국 워홀 비싼 돈 주고 갔는데 그렇게 말 한마디 못하고 오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최적의 상황이 놓여 있어도 이제 언어는 절대 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효과가 있었던 것들만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뭐 궁금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생활 습관을 제가 바꾸는 게 되게 좀 도움이 됐었는데요. 좀 예를 들면은 좀 불편해야 공부가 되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뭐 영어로 혼잣말 한다던가 아니면은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저를 내몰았습니다.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요. 아니면은 외국인 쉐어하우스에 가서 어쨌든 그 사람들과 한 번쯤은 뭐 인사라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뭐 많이들 그런 뭐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휴대폰 설정 이거 언어를 영어로 하는 것도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 위치로 이게 여기가 셀룰러 여기지 이걸 알지만 한 번씩 그 알람이 길게 오면 이게 사람이 당황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거 읽으면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한인이 없는 직장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인잡, 이제 영어를 못하시면 한인잡을 많이 구하실 수는 있지만 그 한인잡에서도 뭐 3개월이나 최소한 짧게 지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셔야지 거기에 계속 오래 계시다 보면은 사실 편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앞서서 제가 영국 오기 전에 IELTS 공부를 했었다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거 한 달 정도밖에 공부를 하지 않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영국 입국해서도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부했던 그 짧은 기간이 앞으로의 제 남았던 그 영국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거 공부하겠다고 뭐 토할 정도로 진짜 미드 보고 영드 보고 뭐 소위 진짜 생쇼를 했습니다. 진짜 영어 막 이렇게 길들게 만들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각자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를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이제 일자리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질문을 보니까 뭐 전문직이나 오피스 잡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뭐 오피스 잡이나 서비스업 그냥 소위 말하는 카페 일 이런 거 뭐든지 통틀어서 일단 처음이 힘들지 그 뒤는 좀 쉽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초반에 고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 질문에서 봤던 그 오피스 잡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일단 영어 잘한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영국 젊은 사람들조차도 그 오피스 잡을 잘 못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국에서 대학원까지 석사 박사까지 다 한 외국인들조차도 전문성을 제대로 못 살려서 취직을 못해서 계속 그냥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취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그 포트폴리오가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보통 이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미리 영국 회사랑 컨택해서 이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냥 나는 뭐 펍이나 뭐 레스토랑이나 뭐 카페나 이런 데서 일하고 여행 다니고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서비스업의 그 수요는 계속 있어서 일을 구하는데 힘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영어가 어느 정도 한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남으시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그 워홀 인포센터 자료실에도
그 영문 이력서 양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거 좀 보시고 작성하셔가지고 링크인이나 뭐 그 인디드 이런 걸로 어떤 직종이 있는지 좀 사전 조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서비스업들은 좀 온라인으로 많이 지원을 하게 다 만들어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직접 이력서를 들고 워크인을 다니면서 이력서를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 약간 그 외국 사람들이 약간 이런 무모한 자신감을 좀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이름 뭐니? 약간 이렇게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래서 내가 나다. 나 이거 뭐 할 줄 안다. 이렇게 괜히 한 번 더 자기 PR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거기서 두 곳에서 이제 연락을 와서 이제 일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일했던 게 프렛입니다. 일단 우선 저는 그 한국에서도 카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카페만 그래서 첫 번째 근무지는 프렛이었는데, 이제 여기는 샌드위치랑 커피로 점심 한 끼 해결하기 좋아가지고 이제 학생이나 직장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카페인데, 사실 일하는 거는 뭐 기존에 제가 할 줄 아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어렵진 않았지만 스케줄 관련해서 그 매니저랑 좀 트러블이 있어서 이렇게 초반에 제가 말했던 그 요구사항을 제대로 맞춰주지 않고 제 그 워라밸을 맞춰주지 않다 보니까 저는 이제 프렛에 일할 당시에 이제 전화가 왔던 카페네로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안정적으로 그 영국 사회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고, 그 뒤로 이제 8개월 뒤에 저는 이제 좀 새로운, 이제는 좀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곳을 좀 다시 나가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곳을 찾아보다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집 근처에 일을 해야 한다, 절대 교통비를 내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 근처로 정말 10분 15분 내외로 이제 카페를 하나 더 구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게일스 베이커리인데, 이제 여기는 그 스타벅스, 뭐 코스타, 카페네로, 그다음에 뭐 프렛보다는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때까지 일했던 곳들 중에서 시급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참고로 제가 여기 마지막 카페네로에서 시프트 리더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시급이랑 여기 그 게일스 베이커리에서 그냥 바리스타로 일했을 때 그 시급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냥 흔히들 말하기로는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게일스 베이커리가 있는 동네는 좀 잘 사는 동네다, 좀 부자 동네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런던 한국학교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제가 제일 오래 영국에 와서 오자마자 한 2일 뒤에 이제 면접을 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영국을 떠나기 전까지 일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런던 한국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근무를 하는 거고, 보통 아침 9시부터 뭐 1시, 2시까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을 이제 수십 년 전에 고모가 이제 여기서 일한 적이 있어서 런던으로 가기 전에 이제 사전에 메일로 컨택을 했고, 저 학생인데 뭐 봉사활동이나 뭐나 할 수 있으니까 뭐 일자리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했는데, 면접 보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면접 보러 갔더니, 그럼 그 자리에서 면접을 하다 말고 그럼 오늘부터 그냥 일해라 이렇게 해서 운 좋게 거기서 바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보조교사로 일을 했다가, 여기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제가 이제 담임을 맡았었는데요. 여기 옆에 계시는 분은 저희 보조 선생님이었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뭐 유치원 3학년에서 6, 7세 정도 되는 친구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런던 한국학교 조금 가능하시다면 지원해보시는 게 좋은 게, 저는 일단은 영국 처음 와서 좀 한국이 그리울 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한국말로 말을 하고 한국 사람을 만나고 또 한식으로 점심 도시락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페이는 다소 좀 그냥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집 구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전 질문에서 또 봤었던 게, 집세 너무 비싸다는데, 아니 혹은 이제 영국에 집이 별로 없다는데 어떡하죠?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어차피 본인이 한번 들어갈 집은 다 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면 대충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 법니다. 그러니까 그 잡을 구하고 하는 그때까지 그 돈이 필요한 거지, 잡을 구하고 그 뒤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빠듯해도
월세는 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본인이 집세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을 제대로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 뭐 집을 구하고 일을 구할지 아니면 일을 구하고 집을 구할지, 만약에 일을 구하고 집을 구한다면 출퇴근 거리가 어느 정도면 괜찮을지, 교통비를 얼마 정도 내면 나는 오케이일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교통비 절대 내면 안 된다. 교통비 아껴서 나 여행 가야 된다, 이런 주의라서 저는 무조건 집 구하고 일 구하는 그런 케이스로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 예산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무턱대고 좋은 방 들어가겠다, 이것도 이제 쉽지가 않죠.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금액을 정해서 그 괜찮은 방을 골라내야 되는데, 그 적당한 가격이 뭔데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풀타임 잡을 가시게 되면은 1,600파운드에서 1,700파운드를 법니다. 뭐 사람마다 좀 더 벌고 뭐 좀 더 못 벌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세금을 많이 떼는 그 시기가 있고 좀 덜 떼이는 그런 시기도 있고, 뭐 다시 세금이 들어오는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좀 유동적일 수 있지만 대충 그 정도 법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60이라 잡고, 저는 50%가 마지노선이었어요. 800이 마지노선이었고, 일단 저는 700으로 잡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센트럴에 계속 살고 그 근방에 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너무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센트럴 구경은 그 딱 처음 정착했을 때 그 한 달 동안 여기저기 다 다니고 소도시도 다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센트럴에 대한 이제 뭔가 그 로망은 없었기 때문에 좀 교외로 좀 나와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고, 제가 처음 구했던 곳이 여기 존 5였는데요. 그 여기가 이제 700, 만약에 없으면은 750으로 한번 봐야겠다. 만약에 750 없으면 정말 800으로 해야겠다. 이 정도로 저는 마음을 먹고 갔는데 다행히 700이 있어서 이 방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충 돈을 뭐 50% 이상, 뭐 60% 이상, 뭐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한국 분들이 이제 좀 센트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평균 진짜 최소 금액이 900파운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살았던 동네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서튼이라는 곳은 존 5였고, 이제 여기는 좀 흥미롭게도 그 홍콩 12 이후로 이제 영국에서 홍콩 사람들한테 그 비자를, 어떤 뭐 특별한 비자를 많이 줘서 홍콩 분들이 되게 많이 이제 이민을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시아인, 이제 홍콩인들이 되게 많은 곳이라서 일단 아시안 마켓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요 사진이 하이스트리트라서 여기 하이스트리트 꽤 길거든요. 여기로 뭐 H&M, 뭐 자라, 뭐 막스 스펜서, 아니면은 뭐 아스타, 뭐 세인즈버리, 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은행 또 다 있어요. 그래서 살기 너무 좋았고, 그리고 여기는 학군도 좋아서 학생들도 많이 살거든요. 그리고 워터루나 그 시내까지도 기차 타면 1시간? 그 경기도민이시면은 이제 요 정도는 괜찮다 할 정도로 그런 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 이제 이사를 하게 된 거는, 이제 제가 물멍하는 걸 좋아해서 좀 내가 어딜 가면 물을 좀 볼 수 있고 어딜 또 좀 가면 또 푸릇푸릇한 공원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텐지강 근처로 이렇게 집을 보다가 찾아낸 곳인데, 반스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존 3존입니다. 그래서 5에서 3으로 훅 올랐죠. 그래서 저도 집값 조정을 조금 했었습니다. 이 정도는 좀 아니네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해서 집을 찾았던 거고, 여기는 이제 서튼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부유한 이제 동네입니다. 실제로 영국인, 제가 지금 또 이제 한국 와서 이제 영국인과 이제 화상 영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 여기 반스 살았어요 하면 야 거기 잘 사는 동네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고, 정말 백인들 많았고 정말 포시하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 정말 이 영국 사람들이 이거 말하는 거 하나로, 진짜 그 교육 하나로 사람 애티튜드랑 뭐 이렇게 말하는 그게 달라지구나, 이거를 정말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정말 추천하는 지역이고요. 모두 학군 좋았고 뭐 부유함이 좀 달랐지 이제 안전은 정말 안전했어가지고 추천드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말씀드리면 좀 애매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구글맵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여기 밑에 있는 별 보이실까요? 여기가 이제 서튼이었고요. 그리고 런던 적힌 여기가 이제 센트럴 쪽이겠죠? 그래서 조금 거리는 있지만 기차 타면 금방 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두 번째 별이 이제 제가 마지막에 살았던 반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리치몬드 파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앞에는 템즈강이 있고 너무너무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트는 여기 런던 시내에 있는 하트는 제가 여기 주영 한국대사관이라서 혹시나 이제 위치를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기 붙여놓은 거고, 여기 이제 하트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왼쪽 거는 뉴몰튼 한국 그 코리안타운이고요. 여기서 그 H마트 가시면은 비비고 뭐 어떤 종류 다 나오고요. 뭐 진짜 한식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추장 뭐 이런 거 다 있고요. 그리고 뭐 알룰로스도 요즘 들어왔어요. 알룰로스 요즘 안 들어온다 했는데 다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 비비고에서 행사 많이 해서 막 그 봉지 안에 다 때려 넣으면은 그거 하나에 한 2만 원인가?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딜 같은 것도 막 해서 막 난리 나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식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기 한식 식당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또 한국 분들 좀 많이 사시기도 하고 좀 부유한 동네이기도 하는데요. 여기 테니스로 유명한 윈블던도 여기 되게 살기가 좋아가지고 윈블던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비싸요. 비싸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회색 여기 네모는 이제 채싱턴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제가 그 런던 한국학교를 다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과 좀 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비행기 보시면은 여기 히드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반스에 살았을 때는 히드로가 너무 가까워서 또 너무 시끄러웠어요, 비행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여기 서팅에 살 때는 여기 크로이덴이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크로이덴 밑에 쭉 내려가면 게트윅이 있어요. 그래서 게트윅에서 이제 그 서튼까지 1시간이 안 걸려요. 한 3-40분 안에 와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섹션에서 말씀드릴 텐데 여행 가기가 굉장히 수월했답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분들 많이 살았던 곳은 여기 파란색 짝대기입니다. 모르겠어요. 더 다른 곳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저의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피칠리 로드 쪽인데, 이쪽은 제가 여기는 이제 일본 사람들도 많이 산다. 그리고 한국 사람도 많이 살다 보니까 그 아시안 그런 커뮤니티 되게 잘 돼 있다, 그런 마트도 잘 돼 있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북쪽도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라서 이쪽 위에도 이제 인프라 잘 돼 있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동쪽은 사실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했을 때 서랑 이제 남쪽이 좀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랑 남쪽 맞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동쪽에도 사람들 많이 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 번도 가보진 않아가지고 어떤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여기 이제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클레멘 정션이랑 워터루 그 사이인데, 여기도 되게 살기가 좋아요. 왜냐면은 그 런던 시내로 강 건너서 가면은 바로 이렇게 갈 수 있기도 하고, 버스 잘 돼 있고 기차도 잘 되어 있어서 교통이 약간 요충지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사람들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안전한 지역 좀 추천해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 이제 서쪽이랑 남쪽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살았던 서튼, 반스는 정말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뉴몰튼, 윈블던도 되게 이제 안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스 옆에 가면 여기가 파트니라고 있어요. 여기는 직장인분들 되게 많이 사시거든요. 약간 그 서울을 기준으로 약간 뭐 분당 사는 느낌으로. 왜냐면 서울은 집값 비싸니까 분당에서 사셔서 이제 출퇴근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젊은 직장인들 많이 사시는 파트니 쪽도 사람들 많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정말 영국 가면 여행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여행 갈 시간은 있을까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달라서 저 같은 경우는 월세 좀 덜 내고 좀 멀리 살고 덜 먹고 덜 뭐 쇼핑해서 여행 간다라는 주의라 좀 여행에 좀 많이 투자를 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오프 스케줄이랑 그리고 홀리데이를 좀 잘 섞어서 사용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카페네로에 근무를 했을 때 보통 카페가 이제 영국은 5시 반에 문을 열어요. 5시 반에 이제 저는 출근하고 6시에 오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5시 반에 이제 뭐 출근을 해서, 그날은 이제 제가 여행 가야 하는 날이니까 11시까지만 내가 스케줄 끝나게 해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오프를 해버리면, 일단 이날 일했고 이날 오프로 쓰면은 일단은 저희가 한 1박 2일 정도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11시에 끝나면은 제가 그 서트에서 게트윅까지는 뭐 1시간도 안 걸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1시?
1시나 1시 반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낭 메고 가서 그냥 짐 맡기는 것도 없고 짐 검사도 항상 프리패스. 그래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놀러 갔다가 그 다음날 이제 여행하고 그 저녁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또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오프를 좀 더 붙여서 뭐 2박 3일을 간다던가 1박 2일을 간다던가 이렇게 해서 근교에 있는 뭐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나 가까운 유럽은 다 그렇게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면 저는 좀 강행군 스타일 여행을 좋아해서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 영국 내에서 또 국내 여행 할 곳이 너무 많은데 사실 기차비가 너무 비싸서 그 기차비 값한 그 값이랑 그 비행기 값을 그 해외로 나가는, 유럽으로 나가는 그 비행기 값을 국내 여행 잘 안 가고 여행 느낌 더 나는 이제 해외로 가시는데, 그래도 국내 여행을 꼭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뭐 너무 유명한 브라이튼은 뭐 당연히 가셔야겠죠. 가서 뭐 피시앤칩스도 좀 먹고 갈매기도 좀 보고 하셔야 되고, 뭐 바스나 아니면은 캔터버리 뭐 이렇게 다 요크나 뭐 여기 위로 뭐 아래로 갈 곳 많으니까 찾아보시고 가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제가 워홀을 할 때는 실감을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이 되게 짧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했나, 욕심도 많았네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다시 가라 하면은 다시 영국으로 제가 갔던 그 나이 때 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워홀을 통해서 제 목표였던 그 여행을 정말 원 없이 했고요. 그래서 정말 자유, 뭐 청춘, 모험 이런 것들 정말 다 온전히 느꼈던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여기서 영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거였으니까 그러면서 뭔가 저도 몰랐던 제 모습도 보고 자립심도 좀 생기고 또 뭐 자신감도 좀 생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좀 채워지고 그래서 정말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더군다나 또 영어도 자연스럽게 많이 늘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가지 않아서 설렘과 이제 두려움, 불안이 함께 하실 텐데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동기부여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만의 그 안전한 워홀을 가실 수 있도록 제 이야기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